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법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프린트에 있는 중세 문법을 이제 같이 보고, 그다음에 교재는 우리가 53쪽의 어문론을 같이 이제 펼쳐봅니다. 그래서 기출하고 현대 문법과 그다음에 중세 문법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어문론 우리가 여러분 한 장짜리 있으면 같이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외우고 있죠, 그죠?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문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세 중에서 그렇죠? 이 중세 문법 중에서 어문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문론에. 그러니까 어문론에 대해서 중세 문법에서 어문론에 대해서 나온 문제는 바로 이중모음에 대해서 한번 나온 게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14학년도에 그렇잖아요. 2014학년도에 중세 국어의 애와 애가 왜 이중모음이냐.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법 문제는 이 중세 문법 있는 것은 그 예문의 형태로 그대로 말하는 거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이 문법은 이제 우리 법칙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예문이 나왔을 때 그 현상을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어문론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교재를 한번 잠깐 볼까요? 교재 중에서 어문론이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문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63쪽을 한번 보세요. 63쪽에 보면은 우리 기출에 보면 2007년도 기출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합용병서. 병서 중에서 바로 합용병서죠. 그렇죠? 그 합용병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읍계통입니다. 그렇죠? 비읍계통. 그러면 이 비읍계통의 어문이 바로 왜 어떤 이제 형태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그래도 이제 이 중세 문법은 쉽게 이해가 잘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 책들 많이 가지고 있죠. 나찬열 씨가 쓴 글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세하거나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편합니다. 그렇죠. 현대문법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이처럼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이론편에 보면은 중세 문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나중에 이제 한번 프린트를 해서 또 주겠습니다만은 이 교재에 보면은 바로 이 합용병서의 비읍계통이 바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된소리 형태냐, 바로 이중자음설이냐.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제로 시험은 우리 지금 문법에서는 이중자음설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시역계통은 바로 많은 게 된소리 부호로 많이 하고 비읍 계열에는 바로 합용병서 중에서도 비읍 계열은 이중자음설로 많이 봅니다. 음가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서 우리가 어문 중에서는 이 순경음 비읍을 조금 잘 봅니다. 그죠? 순경음 비읍. 그래서 이제 순경음 비읍이라는 여린 히읗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래야 모음 중에서는 아래야 그렇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제 어문에서는 조금 보면은 나머지 거는 현대 문법에 이제 거의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봅니다. 그러니까 출제된 형태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중 모음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러면 어제 이제 잠깐 여러분 많은 게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를 할 때 그랬잖아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음 변천을 잘 기억하라 그랬죠. 모음 변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음의 변화 과정, 이 모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출제된 요 교재처럼 모음 변천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형태를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조금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문법은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중세 문법의 전체 전반적인 개론을 이 프린트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것처럼 훈민정음의 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제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용에서는 많이 안 되죠.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단골소념입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뭐만 잘 기억을 합니까?
한글의 제자 원리를 조금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어문론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 원리는 바로 뭐 하는 게 초성의 원리와 바로 뭐에 우리가 말하는 중성 그렇잖아요. 원리. 그다음에 이제 종성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봐둡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4쪽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한글의 과학성, 제자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제자 원리는 바로 뭐냐? 초성과 중성은 전부 다 바로 뭐예요? 제자 원리가 기본적으로 상형입니다. 상형. 그렇죠? 상형, 우리 글자가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본땄나 그렇잖아. 자음은 입 모양을 본딴 거고 입 모양이니까 입의 상형이죠, 그죠? 발음 기관을 이제 상형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성은 잘 알다시피 천지인이라는 그렇죠. 요걸 상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성은 이제 뭐 하는 게 기본자에다가 바로 뭐 가핵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기본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핵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4쪽에 보세요. 기본자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중세는 바로 뭐 입 모양이니까 입이 바로 많아. 이제 저 뒤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 아설 순치우 이렇게 이제 갑니다. 기본자가. 그렇죠. 우리가 순서가 조금은 이제 우리가 좀 다르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대 문법의 자음 체계는 바로 입 앞쪽부터 뒤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후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뭐다? 바로 이제 중세 문법은 아음, 그랬잖아. 설음,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순음, 치음, 후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어때? 순서가 조금 입 모양의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외우기 쉽게 우리 현대 문법에서는 양순음, 입술, 그래서 제일 앞쪽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치조음, 그다음에 이제 경국의, 연국의, 후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의 앞쪽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 그랬잖아요. 입 천장을 따라가면서 이제 위치를 이제 뭐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주의할 것은 바로 많은 게 뭐하고 설음하고 바로 많은 게 거기에 보니까 뭐하고 그랬잖아요. 설음하고 그 설음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음 이제 여기 아음 그랬잖아요. 이 아음의 위치 자체가 기역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옛 이역. 그러면 아음이 이제 그 옛 이형이 이제 그쪽에 이제 돼 있으면 꼭지 달린 이형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요런 걸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설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많은 게 치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 설음하고 치음을 이제 묶어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그렇잖아요. 바로 어때요? 조금은 이제 체계가 좀 다르죠. 기본자의 형태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음과 치음을 묶어서 우리는 치조음이다. 이렇게 이제 현대문법은 합니다. 현대문법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지역 같은 거는 있는 것은 뭐야? 우리가 말하는 경국의음으로 이제 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자에다가 뭐나 가핵의 원리입니다. 가핵의. 그러면 기본자는 전부 몇 개다? 5개입니다. 그렇죠? 자음은 5개에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핵을 해서 전부 다 몇 개? 17개의 기본자를 만들었다. 17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총 28자죠. 그죠? 28자를 맹간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음은 그래서 제자 원리가 바로 기본자에다가 핵을 하나씩 자꾸 붙여서 바로 어떻습니까? 가핵의 원리다. 가액을. 그래서 1차 가액, 2차 가액. 근데 이제 이체자가 바로 뭐하는 게 거기에 이제 예디형이나 반치음이나 반설음 같은 걸 이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중성은 바로 상형, 천지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는 합성의 원리입니다. 합성의 원리. 가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중성은 바로 어떻습니까? 합성을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초출에다가 제출, 그 다음에 바로 말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합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이제 해나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종성은 별도로 우리가 두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종성의 변화 과정은 조금 알아둡니다. 중세문법에서는. 그렇죠. 종성의 받침이 이제 이거는 왜 종성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하고 현대 문법하고 중세 문법하고 어문 변화에서 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음절의 끝소리나 그다음에 많은 게 그다음에 이제 국외음악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세 문법하고 현대 문법하고 우리가 조금 변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문 변동으로 가면은 많은 게 음절의 끝소리입니다.
음절이 끝소리, 그 다음에 국의 음악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 음절이 끝소리는 연결이 됩니까? 대표음이 다르죠. 대표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문법에서는 7개의 받침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말하는 게 디귿입니다. 시옷 대신에 디귿을 쓰죠. 그죠? 디귿을. 근데 중세에서는 디귿 대신에 시옷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절이 끝소리가 그게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기할 때하고 발음할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음절의 끝소리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거예요. 음의 이제 위치죠, 위치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종성은 별도로 많은 게 우리가 원칙을 두지 않았다 하는 걸 이제 기억하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기억한다? 아설, 순치, 후 이렇게 외워놔놓고 기본자를 만들어 놔놓고 핵을 하나씩 더해가면 되죠. 가액의 원리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가액, 2차 가액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은 기본자에다가 바로 많은 게 합성의 원리입니다. 그랬잖아요. 합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합성해 나가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냐, 둘이냐.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리아자가 이제 우리가 두 글자를 해 나가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단모음에서 우리가 다시 또 우리가 2중, 3중으로 이제 우리는 바로 뭐다? 만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프린트에서 5쪽에 보면은 중세 문법에서 우리 기본자는 바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차청은 거기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탁 이제 소위 말은 된소리죠, 그죠? 된소리는 우리는 바로 말하는 게 기본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자에는. 그러니까 17자의 바로 자음을 이야기할 때 된소리는 기본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청은 이제 우리가 그다음 전차청, 그다음 불청불탁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문법에서 뭐가 되는 거야? 유성음이 되는 겁니다. 유성음. 그렇죠. 유성음. 그렇잖아요. 울림소리가 되는 거다. 불청불탁이 울림소리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불청불탁을 우리는 중세문법에서 잘 알아야 됩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바로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사이소리 현상. 그러니까 이제 현대문법하고 중세문법하고 많은 게 비교를 할 때 또 어문회사 중에 사이소리입니다. 사이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세문법에서는 사이소리가 규칙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만 되면 쉽게 말해 사이소리 조건 알잖아요. 뭐 할 때? 두 가지 외우고 있잖아요. 뭐 하는 게 뭐예요? 합성명사일 때입니다. 그렇죠? 합성명사일 때. 그 다음 반드시 뭐예요? 앞소리가 받침이 울림소리라고 뒤에 안 울림소리 있지. 울림소리 플러스 안 울림소리일 때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게 이제 모음이 이제 올 때겠죠. 모음이 올 때는 반드시 뭐 하는 게 뒤에 된소리가 나게끔 뭐 하는 게 시옷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사이소리도 일종의 바로 음원 첨가의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음으로 끝날 때는 바로 시옷을 넣어서 하는 게 된소리로 발음 날 수도 있고 현대문법을 기억하면 됩니다. 니은으로 발음 날 때도 있고 니은으로 발음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울림소리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행음이. 후행음이 안 울림소리라고. 그런데 또 뭐 하는 게 바로 이제 현대문법의 사이소리는 아주 어문 해석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뭐다? 바로 뭐 하는 게 뭐 할 때만 이제 우리 고유어에서만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고유어에서 한자에서는 잘해요.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가 7개의 글자 외에만 제한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 시옷이 하나가 이제 된소리인데 된소리 부호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사이소리에서. 그런데 이제 시옷이 된소리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현대문법 니은으로 나고 니은으로도 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되죠. 그런데 사이소리가 안 들어갈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현대문법은. 그래서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중세는 반드시 조건만 되면은 사이시옷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옷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했다. 울림소리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 불청불탁음이 앞속에 오면은 반드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울림소리가 사이소리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청불탁음이 울림소리니까 이것이 선행음으로 오면은, 받침으로 오면은 반드시 뭐 하는 게 그와 해당하는 어느 게 전청, 기본음이 바로 뭐 하는 게 사이소리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이소리로 들어가게 돼 있다. 물론 이제 고유어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반첨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한자음에도 우리는 뭐 중세는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법에서는 한자음에서는 잘 쓰지를 않는데 몇 개만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개입니까? 그렇죠. 7개 이제 거기에 딱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유어에만 쓰는 이제 중세에는 한자에도 많이 썼다. 그렇죠. 반드시 울림소리가 오면은 그 울림소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뭐 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게 전청, 그렇죠. 예사소리를 기본자로 쓰게 돼 있다. 사이소리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예문을 잘합니다. 사이소리의 종류는 많지만 굉장히 규칙적이다. 이게 중세입니다. 그렇죠. 사이소리가. 그 다음에 현대문법은 사이소리는 시옷 하나밖에 없지만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늘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사이소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고래기름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뭇집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불청불탁을 아는 것은 사이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소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청불탁과 같은 위치에 있는 전청이 사이소리로 들어간다. 그 나중에 사이소리 할 때 그걸 깔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의 제자 원리는 상형과 합성의 원리다. 그렇죠. 이의 합성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모음을 상당히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렇게 현대문법에서는 이 모음에 대해서는 이제 꼭 기억을 하죠. 종성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이제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렇잖아요. 뭐 6쪽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쪽에 이제 보세요. 글자 운영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게 이어쓰기입니다. 연서법이라고 그러죠. 연서. 이어 쓴다. 연달아 쓴다 이 말입니다. 초성자 2개를 밑으로 이어 쓴다. 이거는 대부분이 뭡니까? 이어쓰기는 좀 순경음입니다. 순경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소리, 즉 순음 아래에 연서하면 순경음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연서법입니다. 순경음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음이죠. 순음, 입술소리 그랬잖아요.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었을 때는 순경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 뭐야? 순경음 중에서 우리가 바로 뭐야? 비읍 순경음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 비읍 순경음이 어디에 현대 와서 뭐로 변했느냐? 이것이 사라지면서 그랬죠. 바로 오나 우나 제로 이렇게 변했다. 오우로 변했다며. 그렇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음조화 형태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모음조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성을 만나면 우리가 뭐야? 오로 변하고 음성을 만나면 우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예요? 현대 와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발음이나 생활의 관습의 편리성 때문에 바로 뭐예요? 그랬잖아. 바로 뭐예요?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데 표준어가 뭐예요? 아름다워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현대 문법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모음조화가 조금씩 파괴돼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경음 비읍에 대해서 별표해 둡니다. 순경음 비읍의 변천. 요걸 이제 조금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어문도 순경음 비읍의 변천 과정.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게 소위 말하는 합용병서도 바로 뭐예요? 비읍계 합용병서. 알겠죠? 비읍계 합용병서. 그거는 기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 이제 우리가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나란히 쓰기를 우리는 병서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각자병서죠. 각자병서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된소리죠. 된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그렇죠.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이런 거는 있을 줄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아는데 쌍희역 같은 거 그렇죠. 쌍이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로 많은 게 지금은 없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변해갔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런데 합용병서를 좀 알아두죠. 그렇죠. 합용병서는 시역계와 비읍계, 비읍 시역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역계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된소리 형태로 변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읍계도 바로 뭐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된소리가 됩니다만은 이 비읍계 바로 뭐예요? 합용병서는 이 비읍이 뭐가 있다?
음가가 있다는 겁니다. 음가.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기출에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읍게 많은 게 합용병서 요게 조금 주의를 해둡니다. 거기다 별표를 해두면 되죠. 그 다음에 비읍 시읍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읍게는 한글 토지에 있고 비읍게와 비읍시는 17일 선조 때 우리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많은 게 옛날에 표기법은 대부분 연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분철한 걸 보고 우리는 바로 이것이 음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읍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분철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붙여쓰기 부서법이다. 용어만 알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어쓰기,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어쓰기, 나란히 쓰기. 그러니까 병서가 많이 나오죠. 병서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된 소리를 우리는 각자 병서라고 합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각자, 글자가 다른 어문을 각자 한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합용병서를 가짜로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 이름이 각자니까 어문이 각각이 붙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랬잖아요. 각자병. 그러니까 합용입니다. 합용이니까 뭐에 합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두 개가 다른 것이 이제 합해진 겁니다. 그게 합용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각자 병서는 일종의 된소리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된소리 그렇잖아요. 고요 표기는 된소리를 이제 우리가 하게 돼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합용병서는 비읍계 합용병서. 요걸 좀 잘 알아둡니다. 그것만 이제 비읍해 두면 되죠. 하여튼 비읍 시읍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절 이루기가 되어 있는데, 음절 이루기는 이제 우리가 뭐 성음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바로 합해서 이루어진다. 이래 대해서는 그건 좀 읽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있고, 점찍게 사성점.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사성점은 뭐 때문에 나오나? 동국정운식 표기입니다. 동국정운식.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게 남아있지 않죠. 이 사성점 중에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바로 이 이제 뭐 장음만 남아있다면 장음. 그렇죠. 장음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성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굴절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성점을 쓰인 것은 전부 다 발음, 즉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사성점을 찍은 겁니다. 사성점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조죠. 성조.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거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거입. 그는 이제 우리가 좀 쉽죠.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이 연세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평성이니까 바로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평성. 글자 그대로 처음도 낮고 뭐하는 거예요? 끝도 낮습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여기 안입니다.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뭐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습니까? 화합해서 이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상성이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죠. 처음 시작은 낮은데 끝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화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화이 손을 들것자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안했던 게 뒤에 가서 쭉 올라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거성입니다. 거성.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많은 게 거성은 바로 들었던 소리가 높은 소리가 그대로 많은 거예요. 뭐가 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장이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게 거의 장 그대로 장음이 계속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유지된다. 그렇잖아요. 이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안이화 화이 거의 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소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입성만 다르죠. 입성이 이제 제일 헷갈립니다. 안 찍을 때도 있고, 한 개 찍을 때도 있고, 두 개 찍을 때도 있고, 요거는 안 찍고, 요거는 바로 글자는 먼저, 글자 그대로 상성이니까 바로 두 점을 찍죠. 요거는 두 점, 요거는 없고, 요거는 한 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없는 때도 있고, 한 점 찍을 때도 두 점 찍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요거를 이제 초기색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그러면 초기색 중에 입성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입성해서 왜 이제 입성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요 여린히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린히읗. 그러니까 이 여린히읗의 기능을 이제 알아주죠. 그러니까 입성 표시에 많은 게 여린히읗도 있다는 겁니다.
동국정음식 표기의 여린 히읗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어문에서는 요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기본자는 기본자들을 외워두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순경음 비읍이나 이런 거는 기본자는 아니죠. 자음의 기본자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음의 기본자는 아까 있는 것처럼 바로 바로 17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본자에다가 많은 게 우리 가액이니까 1차 가액, 2차 가액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된소리를 뺀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기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애사소리와 많은 게 거센소리를 합한 게 바로 뭐가 된다? 기본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소실문자 이제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된소리는 기본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렇죠? 자음에서. 근데 기본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요거는 기본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린이역 같은 것은 들어가니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것에 이제 우리는 자음에서는 조금 알아둡니다. 그죠? 자음에서는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입성 그러면 요 여린이엇은 요 입성과 관련되는 이제 형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상성이냐 아니냐 어때 방점이냐 이런 것은 뭐 유치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물론 또 이번처럼 뭐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게 어때? 음소와 운소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걸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둡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4가지만 있다는 걸 이제 요거는 이제 발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우리가처럼 어때 이렇게 거성처럼 장음이 남아 있죠. 장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현대문법 할 때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어문 중에서 뭐였어요? 운소죠. 운소. 운소가 뭐라 그랬어요? 자, 어문을 바로 개념이 뭡니까? 어문의 개념 뭐예요? 의미에 많은 거야. 변별 기준이라 그랬죠. 최소 단위라.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의미를 구분하는데 많아. 자음과 모음으로서 의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걸 이제 우리는 바로 뭐야? 음소라고 합니다. 분절 어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의미를 분별하는 데는 뭐야? 자음과 모음이 아닌 그랬잖아요. 소리의 고저, 장단 이걸 가지고 구분할 때 그걸 이제 우리는 운소라 그랬죠. 그죠? 그걸 이제 비분절 어문이라 그랬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요 거성이 남아 있다. 근데 이 사성점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기는 있다 그랬죠. 우리 저 마산 지방에 가면 있습니다. 경남 마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야? 경남 마산 이렇게 하죠. 마산.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그래서 그 마산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액센트를 이제 앞에다 두고 우리는 보통 마산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마산 이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성점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투리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세요. 또 이제 그다음 많은 게 훈민정음에 이제 그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 형태적으로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우리는 뭐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표기법입니다. 표기법은 이제 대부분 기본은 뭐로 나옵니까? 연철입니다. 이어적기입니다. 연철. 그러니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그러면 이 연철하고 관계 있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문법 할 때 뭐 구분할 때? 음절 구분할 때도 음절. 음절은 우리가 표기 단위가 아니고 발음 단위라 그랬잖아요. 발음 단위. 그랬잖아요. 발음 단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게 우리가 집에 이러면은 뭐 집에 이게 음절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간다 이러면 되면은 그렇죠. 실제로 집에 간다. 우리는 음절은 4개는 맞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 하는 게 집에 뭐야? 간다. 그러니까 이 음절은 지하고 배가 음절이죠. 그렇지? 발음 단위니까. 음절은 그렇잖아. 음절은 발음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이어적기 연철을 한 거다 말이에요. 연철. 연철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니까 우리가 음절 표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면 삼음절 맞습니다만은 표기는 하면은 바로 뭐예요? 사람이 요게 음절이 미가 음절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철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끊어적기 분철. 그러니까 15세기는 바로 많은 게 연철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분철됐다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지. 내려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다. 아까 말했던 거기에 기억이 탈락했거나 아까처럼 순경은 비읍이 있거나
그렇죠? 이형 중에서도 이 음가가 있는 이형이 자리를 하고 있거나 누가 만에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비어 있는데 그게 예약석이다 이 말입니다. 예약석이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아놨다는 거지. 잠시 지금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이제 밑에 예문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과실과 물과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실과 물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뭐로 가야 됩니까? 가실과 이렇게 이제 리얼이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리얼이 못 내려가고 거기에 가실과 이렇게 분철 형태로 됐다는 것은 이형 그 자리에 누군가가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밑에 기억이 탈락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는 그것만 이제 기억. 그러니까 15세기 나오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한다? 연철, 이어졌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분철되는 경우는 그 자리에 누가 음가가 있다는 겁니다. 음가가 있는 자리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로 갑니다. 다시 이런 거는 뭐 크게 나오는 건 아니까 한번 훑어만 보면 됩니다. 자, 종성 규정은 조금 순서대로 알아둡니다. 자, 종성 규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처음 바로 훈민정을 만들 때는 무슨 규정입니까? 종성 부영 초성입니다. 그래서 제자 원리에 보면은 해례본에 보면은 종성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종성부영. 그러니까 종성부영 초성은 현대문법도 표기법이 종성부영 초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표기가 종성부영을 초성. 그러니까 초성에 올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종성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표기할 때 그런 겁니다. 알겠죠? 발음은 뭐만 됩니까? 7개만 된다. 그지? 7개만. 그게 이제 끝소리 할 때는 7개 된다. 현대문법은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고 중세는 바로 많은 게 디귿이 시옷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거, 발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거 15, 16세기를 가면은 팔종성법으로 바뀝니다. 팔종성법.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2번에 이제 우리 기역, 니은, 뒷걸,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이형 8자만 이렇게 받침으로 쓰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디귿과 시옷이 엄격하게로 보죠. 그 다음에 16세기 점자 시옷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로 갑니까? 칠종성법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칠종성법. 그렇죠. 그러니까 시옷으로 통일. 팔종성법에서 그 다음에 칠종성법으로 갈 때 많은 게 시옷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가 현대문법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것만 이제 밑줄을 쳐두면 되죠. 그러나 발음상으로는 시옷이나 디귿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초성동용 팔적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원래는 많은 게 종성부영 초성, 그 다음에 팔종성법, 그 다음에 칠종성법, 그러다가 다시 또 종성부영 초성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칠종성법으로 갈 때 현대문법과 다르게 시옷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발음은 디귿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아둘 게 이제 바로 5번 이형보례. 요걸 좀 별표를 해둡니다. 이런 거는 기평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린 히읗이 뭐로 쓰였느냐. 여린 히읗의 용법을 이제 조금 알아두면 됩니다. 물론 뒤에 또 하겠습니다만 한자의 리얼 받침이 중국에서는 촉구박에 끝나는 즉 디귿으로 닫아지는 입성이므로 그 소리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표기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리얼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해 불청불탁이죠. 촉구박이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울림소리니까. 그런데 요놈이 중국음에서는 디귿음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말이 리얼이 디귿음에 가깝게 하는 거야. 발음을 하기 위해서 뭐다? 된소리 부호인, 그렇지? 촉구박에 끝나는 여린 히읗을 써줬다는 겁니다. 여린 히읗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로 만들었다? 바로 뭐 하는 거야? 촉구박이 끝나는 바로 입성으로 발음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형보례입니다. 이형. 영어로서 레를 말하는 거야. 보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이 바로 여린 히읗이죠. 그죠? 여린 히읗을 써서 레가 바로 리얼음을 바로 말하는 거야. 촉급하게 보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형보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린 히읗, 초성 여린에서 닝자 초성 리얼을 돕게 하여 리얼 받침을 만들어 디귿으로 발음한다. 즉
우리가 말한 리얼음을 뭐로 발음한다? 디귿음이라는 뭐예요? 입성으로 발음하게 만들어주는 입성 표시법입니다. 입성 표기법. 이때 여린 히읗의 기능입니다. 여린 히읗의 기능이죠. 술, 불 이렇게 할 때는 뭐야? 촉구하게 이렇게 딸, 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리얼인 히읗에 뭐 술 이렇게 해서 늘어진다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요. 늘어지는데 요놈을 술 이렇게 딱 끝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불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렇지? 근데 불 이렇게 그랬잖아. 그러니까 불과 불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촉급하게 불 이렇게 끝나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바로 뭐나 이응보래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뒤에 있는 여린 히읗의 용법을 이제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쪽에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사이소리 표기법입니다, 그렇죠? 사이소리는 요거는 뭐예요? 중세로 하지 말고 현대 걸 먼저 알아둡니다. 규칙. 그랬잖아요. 바로 뭐 첫 두 가지 규칙 아까 얘기했죠. 바로 뭐냐? 합성명사입니다. 실질 형태수와 실질 형태수입니다. 그죠? 합성명사.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앞쪽에 반드시 뭐 하는 게 우리가 선행음 그랬잖아. 울림소리가 와야 돼. 울림소리 플러스 뭐 하는 게 안울림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경계에서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게 현대 사이시오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관행격 초금, 특격 초금이라 하는데 그랬잖아. 반드시 뭐나 선행명사가 울림소리로 끝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현대 문법에서는 시옷 하나만 거기 있습니다. 시옷 하나. 그렇죠. 시옷이 하나가 들어간다. 중세는 시옷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음에 오는 울림소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전청에 많은 게 그것이 전부 다 사이수를 쓰게 돼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옆에 있잖아요. 뭐가 됩니까? 14쪽에 거기 보세요. 선행음이 보니까 전부 울림소리잖아요. 그렇죠? 고유어든 한자든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같은 뭐예요? 옛이형이 바로 오니까 이게 이제 예디형이 아음이죠. 아음. 그렇잖아요. 울림 불청불탁의 예디형이 아음인데 그것의 전청인 예사소리인 바로 뭐예요? 기억이 바로 뭐예요? 사이소리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선행음과 그 형태가 전부 많은 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다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 이때 이제 중세는 같은 위치라는 거는 아설, 순치, 후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현대 문법처럼 바로 뭐예요?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많은 게 후음 이게 아닙니다. 현대 문법의 음원의 발음 위치하고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현대 문법은 경국의와 영국의를 나누었지만은 중세는 그걸 안 나눴단 말이겠지. 아음과 설음과 바로 뭐야? 치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겠지. 아음이 바로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우리가 연구계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음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연구계음이라 그런단 말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경구계음으로 바뀌는 게 경구계음화. 그렇죠? 연구계음, 중세에서 말하면 아음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뭐나 연구계음화다. 그렇죠? 연구계음화. 그래서 바로 뭐하는 게 기억과 이형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국의음이 아닌 놈이 영국의를 만나서 영국의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바로 뭐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국외음화도 두 개가 있죠. 국외음화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종류가 그렇게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세 국어의 사이소리는 바로 뭐예요? 한자어 아래에서도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대 국어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뭐 하나 6개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자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능을, 사이소리 기능을 한번 13쪽에 다시 봅시다. 그렇죠. 의미상, 바로 뭐 사이소리는 관행격 조사의 구실을 합니다. 관행격 조사. 그러나 다른 격으로 사용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반드시 조건은 바로 울림소리 사이에 끼는 안울림소리.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한 조건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라 해야 됩니다. 울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울림이 올 때는 무조건 뭐예요? 사이소리는 반첨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소리는 뭐예요? 울림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울림소리가 들어가는데 한자든 고유어든 울림이 오면은 그렇잖아.
형태소 끄듬과 초음이 그랬잖아요. 울림울림은 뭐는 반드시 반치음으로 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반치음으로. 그것만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국어나 바로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한자어나 다 일어났다. 근데 현대문법에서는 순수 고유어에서만 일어난다. 한자는 예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5글자, 6글자만 일어났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자. 참고의 여린이어 종류. 이걸 별표를 잘 해둡니다. 아까 여린이어서 바로 뭘 씁니까? 사이소리로 쓸 수가 있다. 사이소리는 아까 뭐가 돼야 됩니까? 합성명사라 해야 되죠. 합성명사. 그러니까 바로 뭐야? 쾌자 이렇게 됐어요. 쾌하고 걸자 이렇게 합성명사 맞죠? 쾌자. 그러니까 뭐야? 쾌이라니까 바로 뭐야? 예디형이니까 이게 울림소리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린 히읗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 한자 모음에 쓰이면은 바로 말 한자의 모음에 쓰이면은 그렇잖아요. 모음에 쓰이면은 모음 뒤에 쓰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쾌자. 이제 이 쾌자 끝에 있는 종성의 이형은 음가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음가가 없는 걸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부 동국정운식 표기죠. 우리는 바로 뭐야? 초성이나 종성이 없어도 글자가 성립합니다. 그죠? 근데 중국은 반드시 삼성 체계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종성과 초성에 그렇잖아요. 바로 말하는 게 자리가 없어도 음가가 없는 이형을 집어여 줬다는 겁니다. 이게 동국정운식 표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삼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집어넣어 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쾌자 이렇게 해서 모음으로 끝날 때는 바로 뭐하는 게 울림소리인 바로 뭐하는 게 여린 히읗을 이거는 요때 여린 히읗은 무슨 기능이다? 사이소리 부호입니다. 사이소리 기능. 사이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하는 게 한자의 리얼 뒤에 쓰이면 아까 이야기했죠. 한자입니다. 한자 글자 한자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아까 뭐하는 게 합성명사가 아니죠. 합성명사일 때는 바로 뭐하나 사이소리입니다. 그죠? 한자 글자 한 개 밑에 이렇게 리얼 받침 밑에 쓰면은 바로 아까 뭐 얘기 뭐예요? 이응보래라 그랬죠. 이응보래. 즉 입성표시 기호다 이 말. 입성표시 기호. 그렇지? 입성표시. 리얼은 입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어의 디귿음에 가깝게 표현하기 발음하기 위해서 입성기호를 붙여줬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이응보래다 이 말이에요. 입성 많은 게 디귿 발음 표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어 체연 뒤에 쓰이면은 또 하늘 뜻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뜻 이래서 리얼 뭐예요? 이제 그다음 비읍 디귿 사이에서는 바로 뭐예요? 이렇게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고유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린 히읗에 바로 어떻습니까? 여린 히읗은 바로 뭐예요? 어문 체계상 어디에 안 맞습니까? 여린 히읗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음 체계를 한번 보세요. 자음 체계를 보면 여린 히읗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목구멍 소리죠. 그런데 많은 거야. 리얼 비읍은 리얼은 바로 어떻습니까? 그랬잖아. 하늘 이래서 리얼은 바로 뭐야? 잘 알다시피 어디입니까? 혓소리잖아요. 혓소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보면은 바로 뭐냐? 사이소리는 바로 많은 게 울림소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얼은 반해소리니까 유음 한 개만 있으니까 많은 거야. 그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음이 없단 말입니다. 예사음이. 그러니까 고유어에서 리얼을 쓰일 때는 그렇죠. 리얼과 비읍 디귿 사이에 들어가는 여린 히읗은 이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소리. 그러니까 한자일 때는 같은 음의 위치에 올 때 오는데 그렇죠. 이제 고유어일 때도 마찬가지로 리얼 비읍 쓰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오면은 여린 히읗이 사이소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고유어 체언이 아니라 용언 뒤에 쓰이면은 용언 뒤에 그랬잖아. 할 놈 이거는 하다죠. 그렇죠. 뭐뭐 하는 이 말입니다. 이때 니언은 바로 여린 히읗은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겁니다. 관형사형 어미. 그러니까 여린 히읗은 크게 보면 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사이소리로 하나. 그렇죠. 사이소리로.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이응보래로 하나. 관행사형 어미로 하나. 이 세 가지가.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이제 중세에서 사이소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울림 소리와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가 이제 사이수로 오는데 그랬잖아요. 그럼 그 원칙으로 치면은 리을 뒤에는 안 울림 소리가 이제 울림 소리인데 안 울림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리을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여린 히읗을 써서 고요일 때. 그죠? 그거는 외우면 돼요. 하늘 뜻 요거밖에 없으니까 외우면 됩니다. 중세 예문은 단어가 탁 나오는 게 계속 나오니까 뭐 딱 외워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할 뜻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고유어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자어에 쓰일 때는 바로 뭐야? 여린 히읗이 뭐 하는 게 이응보레와 사이소리. 고유어에서 바로 뭐하나? 여린 히읗이 쓰일 때는 바로 뭐야? 사이소리 아니면 바로 뭐 하는 거야? 관행사형 의미. 그렇잖아. 관행사형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뭐 하는 거야? 관행사형 의미가 붙는 의미가 붙는 거는 용언이죠. 용언. 그렇죠. 명사 앞에 용언으로 쓰일 때 하늘,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뭐라 할놈, 홀빼 있어도 이렇게 돼 있죠. 홀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리얼 히읗, 여린 히읗 전체가 관행사형 의미다 이 말입니다. 리얼만 관행사의 의미가 아니고 리얼과 여린 히읗이 붙은 받침 전체가 바로 뭐 하는 거야? 관행사형 의미다. 그러니까 여린 히읗이 바로 뭐야? 관행사형 부호다 이 말입니다. 부호. 그렇죠. 그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우리가 어문에서는 알아두면 됩니다. 중세에서는 여린 히읗과 그다음에 많아. 바로 순경은 비읍. 자음에서는 알겠죠. 자음 체계에서 모음 체계는 아래야. 아래체 변하는 건 뭐 많으니까 그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에서는 여린 히읗 그다음에 바로 뭐예? 순경은 비읍.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 하는 게 무슨 병서? 합용병서일 때 비읍계는 바로 뭐예? 음가가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동국정운식 표기. 이거는 기평으로 우리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성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아. 각자병서도 사용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 표기. 이게 중국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바로 많은 게 이런 게 전부 동국정운식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5쪽에 보면은 바로 소실 문자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 또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어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분절어문, 비분절어문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똑같습니다. 현대문법하고. 그러니까 분절어문은 자음과 모음이니까 뭐야? 음소입니다. 비분절어문은 우리가 운소죠. 운소. 그러니까 장단입니다. 사성점이 찍힌 거는 바로 비분절어문입니다. 그렇죠. 소리의 장단 고저. 이걸 가지고 의미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다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세요. 이제 모음의 변자,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5세기는 이중모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바로 뭐예요? 합성의 원리니까. 초출자 하나에 그렇잖아요. 합성이 바로 이 모음이 합성이 돼서 그렇잖아요. 계속 이제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계속 많은 게 합성이 돼 가니까 이중 모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뭐로 반합니까? 바로 말이야. 단모음이 처음에는 7개죠. 이거는 이제 우리 어제도 했으면 모음 변천을 잘 압니다. 그렇죠? 단모음이 7개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근대 국어에 오면 단모음이 몇 개로 변한다 그랬어요? 8개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즉 근대로 오면 뭐예요? 우리가 중세에 있던 아래아가 없어지죠.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뭐가? 이중모음을 있던 에와 에가 그게 이제 우리가 2014년도 나왔었잖아요. 그지? 에와 에가 왜 이중모음인가? 그렇잖아요. 이중모음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중모음 자리에 그대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2014학년도 나왔던 겁니다. 그것이 뭐로? 단모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체계 단모음이 몇 개? 8개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19세 이제 현대국어에 와서는 이중모음이 있던 뭐야? 외가 위가 다시 뭐로? 단모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모음 체계가 됩니다. 단모음이. 그렇게 해서 나머지 남은 게 많은 거예요. 11개가 뭐 이중모음이 그러니까 이중모음이 중세는 많았는데 현대 오면서 막 자꾸 줄어들었다는 거죠. 단모음화 하니까. 단모음화 하니까. 그런데 이제 외와 위는 단모음으로 같지만은 다시 이중모음으로 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둬.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뭐 하는 게 어문 변화에서 뭐네 꼭지 달리는 그렇잖아요. 예디형 요런 거는 음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거는 지금 표기가 잘 안 돼서 그랬죠. 이거는 음가가 있는 거고
그냥 이형은 음가가 없는 그렇죠. 우리 아까 말했던 이제 그냥 종성 초성의 표기법입니다. 그렇죠. 이건 받침이 이제 쓰면 이거는 초성에서 뭐 음가가 있는 겁니다. 자리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일종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디형 아음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어금니 소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린 히읗 아까 말했던 이제 뒷에 17쪽의 여린 히읗을 보세요. 그렇죠. 그것만 표시를 잘해. 그럼 여린 히읗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법 몇 가지? 네 가지. 그렇잖아요. 한자일 때와 고유일 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한자일 때는 바로 뭐다? 이형볼의 표시. 그다음에 사이소리 표시. 그렇죠. 고유일 때는 바로 뭐나 사이소리 표시, 그다음에 바로 관행사형 어명 표시. 그러면 용언 뒤에 붙습니다. 그렇죠? 용언 뒤에 붙는다. 그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쌍이에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바로 뭐예요? 여기는 그때 배웠죠. 쌍이에시 배운 거는 여러분 어디에서요? 이 배웠던 거 우리가 경기 한림별곡 중에 어디입니까? 한림별곡 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혀옷이라 이런 게 있죠. 이게 혀옷이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혀옷이라. 그랬잖아. 이제 혀옷이라 밀다. 여기는 원래는 혀다 이것이 지금의 뭐로 바뀝니까? 불을 혀다 이것이 불을 많은 거야. 혀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혀다 이 말이야. 쌍이엇이 바로 많은 게 키역으로 바뀝니다. 히읗이 된소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혈물, 이 원래는 썰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썰물이 혈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쌍희역으로 바뀝니다. 이런 걸로만 알죠. 그런 것만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이형입니다. 이형은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 형식음입니다. 형식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바로 뭐 쌍이형, 반치음. 반치음은 전부 다 바로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 알다시피 이거는 뭐야? 자음 기본자에 들어갑니다. 반치음은 17자에 들어가요. 훈민정음이 17자에 그걸로 했다가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반치음은 아까 이는 유성음입니다. 반치음은 그죠? 유성음. 반치음은 그래서 이제 순수 국어에서 우리가 울림소리, 사이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20쪽에 보세요. 순경음 비읍 요걸 봐둡니다. 입술 가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는 게 연서니까 이어서기죠. 이어서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명사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막 리얼과 모음 사이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뭐로 비읍이 바로 비읍 불규칙 용언에서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파생부사에서 파생부사의 때는 바로 뭐로 변합니까? 이로 변합니다. 순경음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보통 바로 많은 거예요. 이 순경음 비읍이 바로 뭐예요? 명사일 때나 모음사일, 리얼사일 때는 뭐로? 오나 우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지? 오나 우로.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많은 게 이거는 양성일 때, 이거는 이제 음성일 때 변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냐 쉽다 이래 됐을 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비 이렇게 쉽다 이렇게 될 때는 부사로 바뀔 때 이거는 뭐로 변합니까? 제로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수위, 수비 이렇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냐 변하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뭐 하는 게 바로 오, 우, 제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변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이 순경음 비읍의 음이 살아있는 게 바로 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경상도 사투리에 남아있죠.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표현법에서는 우리 더워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게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뭐 더워. 날씨가 굉장히 덥다. 더워 죽겠다. 뭐 이런 말을 쓰죠. 더워. 그게 이제 순경음 비읍이 남아있는 잔재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경상도 발음에서 이제 그게 좀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나 우로 변하더라.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읍 불규칙 할 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 같은 게 이제 있죠. 그 참고적으로 이제 그걸 조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가 뭐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요 기출된 문제를 보면서 책에 그 다음에 이것을 중세문법과 현대문법을 연결하면서 그 지식을 적용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57쪽부터 이제 우리 해서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것만 이제 우리는 보면 되니까 뭐 중세문법은 그렇게 이제 어문은 중세문법 많이 안 나옵니다. 중세에서는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원래에서는 꼭 우리가 어문에서 알아둘 것은 뭐를 기억한다? 모음체계입니다. 알겠죠? 모음체계.
그 중에서도 이 모음에 대해서 이제 음운 현상도 이 모음 변화 현상을 조금 알아둡니다. 모음 체계 이 모음 그걸 이제 알아두죠. 자, 우리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 그 이제 기출된 걸 어떻게 된 것이 하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뭐예? 교과하듯이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조건과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수고했습니다.